네, 아쉽다. 김부선 허위글. 김부선 씨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 뉴스가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이게 이분의 말이 진짜냐 가짜냐가 논점이었잖아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요. 관련된 난방 열사 이른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분의 자제분을 사실상 자기는 특정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특정해서 도둑놈으로 몰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분의 말의 밸류를 우리가 디밸류에이트 하는 거예요.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김부선의 걸러지지 않은 자료, 증거가 부족한 발언을 가지고 보도 경쟁을 하던 언론들이 실제로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그만큼 보도 안 하죠. 이게 언론의 공정성, 균형성, 형평성과 관련해서도 또 신뢰도를 낮추는 계기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거의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런가 하면 중앙일보는 계속 이렇게 신뢰성을 어기는 그런 보도를 하잖아요. 문화들 의혹을 건드리는 이재명. 문화들의 의혹을 건드린 게 아니죠, 이재명 씨가. 이거는 두둔하고 말고 떠나서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소장에 문화들 의혹을 건드린 고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이거는 항변하려면 이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이재명 지사는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고소인이 제가 날 때렸대요 라고 해서 폭행과 관련해서 의제를 설정했는데 그러면 난 안 때렸어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하튼. 그러니까 먼저 의혹을 제기한 쪽의 명분과 상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어요. 그냥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폭행과 관련해서 의제를 설정했는데 그러면 난 안 때렸어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하튼. 그러니까 먼저 의혹을 제기한 쪽의 명분과 상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어요. 그냥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을 때린 걸로 돼 있어. 이런 보도가 무책임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앙일보와 JTBC 얘가 주도하고 있죠, 사실상. 시청률 JTBC 그런 의미에서 오늘 JTBC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시청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게 먹히는 거죠. 큐시트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도 시청률이 높은 KBS 큐시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쭉 뉴스의 흐름을 살펴드릴 텐데 다만 JTBC 유일하게 이재명 관련해서 오늘도 또 특종이라고 하는 간판은 안 달죠. 하지만 자기들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또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날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팀 수준으로 짜여진 취재 구조가 아니면 이런 기사가 매일 생산될 수가 없어요. 팀이 있어도 이렇게 매일 생산하기 어려워요. 매우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판단 하에서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언론사에 제가 일했으니까. 갑자기 내가 무슨 길 가다가 갑자기 이재명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해경궁 의혹. 이것도 네이밍 자체도 되게 의도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정의를 위하여 개정이잖아요. 여하튼 해경궁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프레임에 동조하거나 또는 이끌고 있는 것이죠. 관련된 운전기사가 이를테면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의를 위하여 개정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도했던 바로 그분인데 경기도 관련 단체 대표로 취업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더구나 조사받기 직전에 경기도에서 네 입 다물어라 라는 차원에서 낙하산으로 앉혀준 거 아니냐 말이야. 이재명 결국 그래서 이재명이 나쁜 놈이다 이 프레임이거든요. 이 지사 쪽 반론이 없어서 쭉 찾아봤더니 마지막 한 줄에 있는데 그나마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내용이야. 이 지사 측은 김 씨의 채용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발뺌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제가 살펴봤더니 경기도에서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반론을 요구했으면 분명히 이것까지 청취해서 넣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어떤 내용이 다른가 봤더니 지금 여기 제목에 보면 관련단체, 경기도 관련단체로 취업시킨 걸로 돼 있잖아요. 낙하산으로. 그죠? 근데 경기도 관련단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주관단체야. 그리고 가평군에 다만 위탁하는 거야. 그냥 경기도 안에 있는 거지. 그럼 이게 국토교통부 주관단체잖아요.
경기도 관련 단체라고 하려면 경기도 예산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급돼야 경기도 관련 단체인 거죠. 그죠? 상식적으로. 다만 이 경기도 장애복지회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가 허가한 수천 개의 사단법인 중 하나래. 사단법인. 이거를 가지고 경기도 관련 단체라고 네이밍을 한 것 자체가 대단히 의도적이다. 최소한 요 정도 반론이 들어가 줬다면은 조금 이 기사의 의도성이 좀 상쇄될 수 있었지 않을까. JTBC 중앙일보 오늘도 열일했습니다. 연합뉴스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재명에 집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과 삼바, 삼성 바이오로닉스 기사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뉴스가 상차림과 똑같아요. 제가 이 접시를 올리면 다른 접시가 올라갈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뉴스라는 건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 결과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1부터 10개까지 뉴스를 아셔야 되는데 상이 너무 좁아요. 뉴스라고 하는 상이 10개밖에 밥상에 반찬이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재명을 올리는 거를 우리가 과도하게 이렇게 허위 사실에 가까운 뉴스로 올리는 것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 바람에 정말 국민들의 알 권리 영양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중요한 뉴스. 삼성 뉴스가 자꾸 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바. 자, 대책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삼바에서 각종 가처분이라든가 소송전으로 일단 법적 대책을 하고 있는데 여론 대책이 시작됐어요. 삼바 대표가 사과 편지를 썼어. 자, 보세요. 언론이라는 게 어떻게 장난을 치나? 주요 주주들한테 편지 발송했어. 우리가 주요 주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32억 그리고 연 10억 넘는 돈을 또 국회에서 또 퍼주고 있죠. 우리 혈세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연합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나. 여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김태한 삼바 대표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국가기관,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국가 공인된 기관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일단 신뢰를 해야 되죠. 국가를 신뢰할 겁니까? 삼성을 신뢰할 겁니까?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쪽에서 흘리는 내용을 주장한다 라고 말한다 정도의 워딩, 수로로 표현해주는 게 맞아요. 정부는 권위가 있는 단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말해?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한 상태인데 밝혔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워딩 자체는 공인된 기관에서 얘기할 때 밝혔다라고 쓰는 거예요.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현금만 1조 원 이상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이다. 문제 안 돼. 강조한다. 이런 수로는 청와대나 정부 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냈을 때 밝혔다. 이런 워딩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고발당한 피의자잖아요.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잘못이 지적된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라고 입장을 전했다, 말했다, 주장했다 정도로 워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300억이 넘는 혈세를 퍼주고 있는 연합뉴스에서 삼성의 언론 플레이에 이렇게 놀아나고 있다. 라는 아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선배 기자였던 입장에서. 우리는 워딩이 뜻하는, 수로가 뜻하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TBS 사장 그리고 YTN 사장으로 새로 취임하신 정찬영 선배가 사장님이시죠. 우리 고발뉴스 이영광 기자의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쭉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 사람 좋고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성 시대 이런 거 히트시킨 라디오 전문 PD예요. 그런가 하면 열악한 시절에 MBC 노조위원장으로 활약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히트시켜서 TBS 저 아래 있던 TBS를 완전 인류 방송으로 올리셨죠. YTN 가서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고 쫙 이런 뉴스 라인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의 모든 인터뷰 중에서 가장 새겨들어야 될 사안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오버 없는 뉴스 채널. 이건 기본이고 요건데요. 뉴스라는 건 단편적인 사실보다 맥락의 중요성, 맥락, 컨텍스트권의 하나하나 아까 JTBC처럼 결국은
이상해진 내용이잖아요. 낙하산이래. 알고 보니까 낙하산이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사안이야.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일부만 보여주면 포르노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여주면 아름다운 예술인데 시청자는 예술을 관람하길 원합니다. 이게 왜 이재명이라는 사건을 다루고 싶으면 이게 왜 발생했는지 결국은 뭡니까 이게. 권력 투쟁도 아니고 갯밭 싸움도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뭔가를 생각했을 때는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더 중요한 통찰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뉴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이 와중에 연합뉴스 왜 자꾸 연합뉴스가 눈에 띄냐 말이야. 연합뉴스 이제 칭찬 좀 할 수 있도록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방법보다 오버였다는 거지. 연합뉴스는 뉴스에 뉴스 도매상이거든요. 뉴스 도매상 쫙 파는 거예요. 돈 받고 정부에서 332억 받고 국회에서 10억 이상 받고 또 언론사마다 다 돈을 받아요. 전재료라는 거를. 그러니까 믿고 써요. 그러니까 연합뉴스 거 받아서 그냥 했다를 했습니다로 바꿔서 기자 바이라인 넣어서 그냥 보도하는 거예요. MBC, SBS, 매일경제, 경향신문 등 다수 언론들이 받았대. 사실 확인을 원래 연합뉴스를 가지고도 팩트 파인딩을 하라고 지시하거든요. 데스크는. 근데 이런 기사는 못하잖아. 어떤 기사였냐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비공개로 북한을 방문 중인 것을 알려졌다. 중국 선양의 한 교민은 취재 소스가 이렇게 익명으로 돼 있을 때는 더구나 한 교민은 도착한 것을 안다고 밝혔다. 여기서 밝혔다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다고 전했다 정도. 그죠? 또는 말했다 정도가 맞는데 이게 워딩부터 시작해서 엉터리인 거예요. 이게 워딩부터 시작해서 엉터리인 거예요. 결국 아닌 걸로 드러났답니다. 이런 게 지금 평화 조성 국면에서 이런 작은 오보들이 되게 힘을 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필요한 기사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침해설 지금 유튜브 운동장은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저희 고발뉴스 이제 갓 10만을 넘었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른바 태극기 부대 그 보수 쪽에서 하는 다양한 매체들 특히 신의 한수라고 하는 매체에서 문재인 침해설을 유포를 시켰는데 이걸 방통심의에서 거부했대요. 삭제를. 그러니까 경찰이 삭제 요구하는 것이 가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방통심의에서 거부한 사유가 깨름직하다는 거죠. 정부 추천 의원들은 그렇다 쳐도 자유한국당 추천 의원들은 자유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결국 이 논리라면 거짓말, 가짜 뉴스를 유포시키고 있는 저 태극기 부대 유튜버들을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이 나서거나 검찰이 나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세월호 때나 그랬죠. 홍가혜 씨. 세월호 구조 가짜 쇼 벌이고 있던 현장에서 유일하게 와서 진실을 얘기했던 분이잖아요. MBN에 인터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3개월 형 살았어요. 톡방에서 생활했어요. 결국 무죄 확정되셨죠. 박근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있었던 식의 말도 안 되는 표현의 자유를 가두는 행동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다 더 제가 최초에 주문했던 것처럼 당사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민영사로. 근데 무리하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코드 맞췄던 경찰과 검찰이 또 이번 정권이랑 코드 맞추려고 지네들이 지난 정권에서 했던 식으로 막 가두려고 하는 방식은 이 정권답지 않다. 당사자들이 적극 나서서 민영사 대응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변호사 필요하면 저희 고발뉴스 김성훈 변호사 짜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수십 번 이명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고발뉴스 소송당했지만 다 이겨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아참 홍가희 씨 이분 영화가 나왔어요. 가해라고 지금 이제 시사하고 곧 개봉할 것 같은데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아 이렇게 진실의 말값이 고통을 수반하고 비싸구나.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는구나.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고 여러분들 보셨으면 고발뉴스 정부에서 국회에서 돈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만을 받고 10만 넘었고요. 저희가 열심히 삼성과 관련된 보도들 그 다음에 반통일 반평화 세력 냉전 세력
들의 뿌리를 캐는 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종인 알파잠수 화재 재조사 국민청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뭐 민심이 하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필요한 서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력이 되시면 저희 고발뉴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기 후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제가 안 드리고 싶은데 꼭 좀 드려달라고 저 옆에서 누가 말씀하시네요. KBS 비상입니다. 11.4%. 저희가 뉴스 비평 시작한 이래로 평일날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이제 10% 밑으로 떨어지면은 아젠다 세트 그나마 이제 방송 중에서 유일하게 KBS가 가능했는데 못하는 상황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뉴스를 찬찬히 살펴보면 특별감찰반 전원교체 비위물이 추가 확인됐대요. 어제 KBS가 단독을 했는데 그 안에서는 이 특별감찰반 요게 옛날로 따지면 암행어사들이에요. 정말 공직사회에서 무서운 분들인데 암행어사가 비위 혐의자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내사 자료를 이렇게 빼돌렸어? 근데 이 사람이 최초에 이걸 문건을 생산한 사람이야?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선이야 악이야? 좀 헷갈렸어요 기사 안에서. 근데 오늘 보니까 추가 확인됐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전원 교체됐고 폭행에 음주운전에 수사정보 유출까지 저는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해킹된 거 이메일. 여하튼 전반적으로 청와대 공식기관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신들이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 목적의식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촛불의 준엄한 명령, 적폐들과의 일전을 불사하는 그런 항전을 하라고 우리가 거기다가 전쟁 기지를 만들어준 건데 거기서 전쟁보다는 너무 설익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무 시간에 골프도 쳤다고 하니까요. 그죠? 사립유치원의 반격, 유치원 3법 우리 지지하는 박용진 의원의 3법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뭐 취재하는 게 있어가지고 잠복을 좀 했더니 자꾸 감기 기운에다가 목이 좀 갈라지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 미뤄지고 유치원 폐원은 늘고 학부모 어쩌나 큰일입니다. 70년 만에 되찾은 권리. 대법원 일본 기업 근로정신대 배상 책임 인정 확정적으로. 지난번에 신일본 제철에 대해서도 승소 판결 냈는데 미쓰비시 중공업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미쓰비시 우리나라에 되게 많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대부분 소송에 참여했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재판의 결과를 지켜봤더라고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전범 기업의 합의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강제 집행한대요. 신일본 제철은 국내에 뭐 재산이 좀 있대요. 그거 집행하면 되는데 미쓰비시 중공업은 잘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좀 찾아주십시오. 일본 정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권 살아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면도 주목하고 있네요. 일본 변호사, 양심적 변호사 200명이 연명으로 자기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죠. 청구권 살아있다는 취지로. 감사합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근데 이게 감형이 가능한 무기징역이라는 게 문제죠. 타사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MBC에 약간 눈에 띄는 분석 기사가 있던데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행비서 성폭력 안희정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고요. 편의점 거리 제한이 사실상 부활됐다. 100m 이내에는 이제 출점을 새로 못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사망했는데도 연금 꼬박꼬박 한심한 군인연금 어제도 전해드렸잖아요.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 중이어도 꼬박꼬박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연금법 개정안이 지금 정부에서 발의됐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100% 연금을 깎을 수는 없대요. 개인이 지출한 돈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반만 그나마 깎을 수 있다라는데 사망했는데도 이렇게 연금이 나가고 있다는 거 정말 충격적이네요. 18년이나 사망 이후 18년이나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대요. 와 진짜 대단한 집안이다. 그죠? 윤해 장관 한유총 집단 폐원 선언은 국민 협박이다.
불법행위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강도 높게 나왔습니다. 절대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자한당은 명운을 걸고 한유총 집단과 정치적인 결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광의의 보수 재집결을 꾀하는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절대 여기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지금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도 폭삭할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자, SBS인데요. 4.6% 정체되고 있습니다. 큐시트를 보니까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 추가 피의자 1명 더 있다. 그리고 단독으로 특감반 직원들이 친목 도모한 다음에 근무 시간에 골프도 쳤다. 이렇게 해서 한탄하게 어제 KBS 특종을 이어받아서 릴레이 하듯이 추가 취재를 해서 좋은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청와대에서 지금 원복 시켰거든요. 원대 복귀 시켰는데 기자들이 취재 들어오면은 얘기를 해줘야죠. 누구가 이렇게 잘못했고 어느 놈이 저렇게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근데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특감반은 당혹하고 있다. 초강수 배경은 무슨 배경이 있겠어요. 더 이상 이거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겠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PC방 살인 사건이 불어넣은 동력, 심신미약 감경 손질.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서 벌을 좀 줄여주는, 죄를 줄여주는 그런 심신미약 감경을 손질하게 되었다. 뭐 이런 보도고요. 근데 요거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뉴스인데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에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밖에 안 돼요. 완전 솜방망이죠. 근데 이거를 그 윤창호 씨 친구 등이 가세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을 강화해 달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3년 이상이면은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못 나오게 하려고 5년 이상을 부르짖었는데 그건 안 됐어요. 큰 법적인 진전을 이룬 건 사실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엿새일하고 소소위 언급 예산심사 또 밀실로 가나. 이거 참. 예산 소위라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산 소소위. 그냥 간사 정도만 양당에서 참여하에 언론도 없고 속기록도 없고 자기들끼리 지역 예산, 쪽지 예산, 재선을 위한 그런 소소위가 또 다시 지금 진행이 될 조짐이 있다. 뭐 그런 보도입니다. 자동 부의시키면 되는데 말이야. 참. 미쓰비시 징용 피해자 손들어준 대법원 배상 책임 인정한다. 하나, 둘, 셋, 넷 꼭지로 벌렸습니다. 조금 앞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그래도 톱블록입니다. 한유총 모든 유치원 폐원 강수로 이렇게 들고 나왔고 유치원 3법 반대 투쟁 10,00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3,0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싸늘한 여론 의식한 한국당 유치원 시설 사용료 한유총에서 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당론으로 해서 법안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여론이 막 비등하니까 그거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론의 힘이거든요. 필요할 때 여론을 좀 모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북녘당 누빌 열차 막바지 단장 서해로 신의주 동해로 두만강까지 400, 800 신의주 동해로 두만강까지 400, 800km를 가는 넘어서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꿈의 열차 도라산에서 환송식을 했죠. 이게 좀 많이 보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 보도는 거짓 주장, 정봉주 명예훼손 재판 선다. 많은 아쉬움과 적잡함을 남깁니다. TV조선 딸 폭언 피해 운전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MBC입니다. 시청률 3.5% 계속 답보네요. 톱을 보니까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모두 승소 하나, 둘, 셋 꼭지로 톱을 올렸고요. 또 심신미약 안 봐줘도 된다라고 하는 PC방 살인 사건 이후에 법안 통과된 거 윤창호법은 취지가 후퇴됐다.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형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형으로 내려왔다. 국정상황실장을 사칭한 메일도 또 유포되고 있다. 윤건영.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배우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특감반 견원교체 단독 한 꼭지로 처리했는가 하면 MBC에서 특종한 거 이게 모든 예약 즉시 할인. 이게 뭐냐면 여기 어때? 라고 하는 숙박 공유 앱이 있대요. 신명세 대표 불법 동영상을 유통했던 웹하드 업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없다고 주장했다고 해서 보니까 아이고 형 부인 조카 동창 이름 줄줄이 등장했대요. 좀 바지를 세우려면 조선일보나 삼성 같은 데 가가지고 물어봐야지 어떻게 바지를 세우면 되냐고. 실패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성들의 눈물 위에 쌓은 카드 업체들 우선 71억 원 정도를 몰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최순실 이전으로 지지율이 자한당이 회복됐다. 도로 한국당으로 집합하는 분위기다. 뭐 이런 정치 기사인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긍정 488, 부정 458. 부정이랑 긍정이 지금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37.6%로 하락했고 적전 분열상 자유한국당이 26.2%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뭐 바미당 쪽에서 온 지지율이라는 뭐 평가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태블릿 PC 사건 터지고 나서 처음으로 자유한국당이 25%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오세훈도 다시 복당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적폐들 청산 대상이 자한당인데 민주당이 스텝이 꼬이는 와중에 지금 25%까지 복귀를 하면 30% 되면 이제 엄청난 여론을 등에 업고 각종 사안에 걸쳐서 대치기 시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해외 뉴스인 줄 알았어요. 해외 토픽인 줄 알았는데 국내 뉴스라고 하기에 더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안이 제법 있더라고요. 국내에서도. 말기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입장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재산도 처분하고 막 정리하고 산골에 내려가서 뭐 사는데 오진입니다 그랬대요. 뉴스의 책임입니다.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거. 지금 혹시 우리 언론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중대한 일들에 대해서 오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반성해 봅니다. 데일리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 운영